민주당 경선이 끝났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 후보로 최종 결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특히 경쟁 후보였던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 경선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오랜 정치 기자 경험을 하신 이규진 의원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는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규진 의원님께서도 아마 이번 민주당 경선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결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되었는데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수 없다. 또 당에서는 승복하여야 한다. 라는 이런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미 뉴스를 통해서 다들 알고 계십니다만은, 이미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결과 발표를 하고 민주당 후보로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거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경선 결과에 대한 승복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낙연 후보가 지금 승복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인 행위로서 승복 발표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고 거기에 흔쾌히 받아들이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게 안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한마디로 민주당의 그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이 애매모호하게 된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이낙연 후보가 승복할 수 없다. 그렇죠. 승복할 수 없다는 의사 표시인데 겉으로는 승복을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이의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 표의 계산 문제죠. 왜냐면은 경선 결과 한 사람이 50%, 즉 과반수 50%를 넘으면은 그대로 당선자, 즉 후보 당선자로 결정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50%가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하는 계산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50.29%로 이제 결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같이 민주주의 제1원칙은 뭡니까? 이런 선거에서는 결과에 승복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예. 정치적인 승복이죠. 근데 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언론이나 당 지도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썰이 나올까요? 예, 그거는 지금 그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을 봐야 되는데요. 그것이 조금 해석상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건데 59조 1항을 보면 후보자가 사퇴 시에는 그 투표는 무효 처리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0조 1항에는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공표된 개표 결과 단순 합산해서 유효 투표자 과반을 얻은 후보자를 당선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50%죠. 과반수니까. 그러니까 50%가 안 되면은 1등, 2등을 놓고 다시 결선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규정상만 따지면. 규정상만. 그때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50%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말씀은 정세균 후보와 김두관 후보가 사퇴했을 때에 그 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지금 과반이 되냐 안 되냐 문제라는 거죠. 바로 그건 뭐냐면은 정세균 후보가 후보 사퇴했을 때 얻은 표가 그때까지 얻은 표가 23,731표입니다. 그다음에 김두관 후보가 후보 사퇴했을 때 4,411표입니다. 그러면 전부 합쳐서 28,000여 표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28,000여 표, 이 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공교롭게도 28,000여 표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느냐, 50%가 안 되느냐, 바로 거기에 딱 숫자가 걸려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28,100여 표를 아예 모집단, 전체 투표자 수에서 빼고 계산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50.29%를 얻은 것이 되고, 이낙연 후보는 39.41%를 얻은 것이 돼서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었기 때문에 당선자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28,000표, 28,000표 이것이 민주당의 당원 그리고 국민들의 참여의 표 아닌가요? 그렇죠. 예. 바로 무효화됐다는. 예, 근데 조금 더 설명드리면, 그런데 28,100여 표를 아예 투표자 수에서 빼버리고 계산을 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50.29%, 이낙연 후보가 39.41인데, 이 투표자 수를 28,000여 표를 투표자 수에 합산해서 계산하면은 공교롭게도 이재명 후보는 49.33%밖에 얻은 것이 안 되는 걸로 돼요. 즉 50%가 안 됩니다. 역으로 아까 그 무효표를 갖다가 모집단에 넣느냐 안 넣느냐 이 차이죠.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50% 넘냐 안 그렇죠. 넣느냐. 모집단에다가 안 넣으면은 이재명 후보가 50.29%고 모집단에다 넣으면은 이재명 후보가 49.33%밖에 얻지를 못하는 걸로 됩니다. 즉 50%를 넘고 안 넘고가 거기서 결정돼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식으로 그 당 선관위에다가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거는 원칙에 어긋난다. 왜 28,100여 표를 모집단에다 넣지 않느냐 이거예요. 넣어야 된다. 그러고 이쪽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선관위 쪽에서는 원래부터 모집단에서 빼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건 50%를 넘은 거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의견 대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59조 1항을 보십시다. 후보자 사퇴 시 투표를 무효화 처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무효의 의미를 살펴봐야 됩니다. 무엇을 무효로 처리할 거냐? 그러네요. 예. 무효. 무효를 뭘 처리할 것이냐? 행위에 대한 무효를 할 것이냐? 아니면 참여한 자를 무효로 할 것이냐? 예, 그러니까 이거죠. 투표 행위한 것 자체를 무효로 할 거냐? 그렇죠. 투표를 통해서 표시한 의사표시, 즉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고 김두관 후보를 지지한 그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거냐?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효라고 하면 투표, 어떤 권리 행위를 했을 때 사표라고 표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렇죠. 1번, 2번 사이에 경계선에 찍었다든가, 그죠? 그리고 찍어야 될 자리를 벗어났을 때 찍었을 때 그건 무효라고 우리가 하지 않나요? 선거에서는. 바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무효라고 하는 거는 투표를 한 걸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투표하기 전 거는 기권이고 그렇죠. 투표를 한 결과 중에서 의사표시가 확실하게 안 된 거, 또 규정에 어긋나게 의사표시를 한 거, 그렇죠. 요거를 무효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무효는 의사표시에 대한 무효입니다. 그 투표 행위에 대한 무효가 아니라 의사표시를 한 결과에 대한 무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 끝나면은 대개 후보자별로 1번은 몇 표, 2번은 몇 표, 3번은 몇 표 하고 끝머리에 무효표 몇 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득표율하고 무효표 나오죠. 그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무효표도 투표자 수에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당연히 들어가고 득표율도 그 무효표가 다 들어간 모집단 숫자에다가 득표를 몇 프로 했는가 해서 득표율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겁니다. 이거는. 자, 이것이 우리나라 법질서 또는 헌법 정신에 맞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효가 뭐를 무효했느냐 이거예요.
그 투표를 한 의사표시의 내용이 무효냐, 아니면 투표 행위 자체 한 그거를 무효로 할 것이냐. 애매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인 그런 문제.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법적으로 이 규정이나 뭐 그 정관이나 또는 시행령이나 이런 데에서 정확한 그 뭐라 그럴까 규정 내용이 없으면은 흔히 우리가 법 취지를 따집니다. 그렇죠. 법 취지. 법 취지. 표현은 안 돼 있지만은 그 법의 법 조항이 만들어지고 그 법이 만들어진 그 법 취지를 따집니다. 그렇죠. 제정 목적이 무엇이냐. 그렇죠. 그 법이 왜 만들어졌으며 그거의 그 취지가 뭐냐. 그리고 그걸로도 안 되면은 헌법 정신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헌법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겁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모든 질서를 규정하는 최종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헌법의 정신으로 가서 그걸 이제 따져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의사표시 행위에 대한 건 민법 조항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의사표시 행위 자체를 무효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표시 행위 결과는 무효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민주당 경선 결과에 대한 정세균 후보를 찍었던 23,731표하고 김두관 후보를 찍었던 4,411표, 여기에는 당원 투표도 있고 그 선거인단 투표도 있습니다. 이 결과는 무효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왜? 후보를 사퇴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투표율에서는 예, 뺄 수가 있다. 예, 그러나 투표를 한 그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거인단, 모집단이 정확하게. 그렇죠. 예, 예, 그게 있으니까. 우리의 예, 일반적인 법상식이고 헌법 정신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뭡니까?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거고, 특히 정치 행위에 관해서는 참여민주주의입니다. 참여한 사람의 그 주체, 거기에 대한 주권적 권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 그 민주당 당헌 당규가 있고 그 위에는 민법이라는 게 있고 그 위에는 헌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과연 정당의 그 행위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상위법 개념의 해석을 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민주당 경선이 과연 이 경선 부분에 대해서 국내 민법이 적용이 가능할까요? 자기들만의 민주당만의 룰을 정한 건데 그걸 민법으로 적용이 가능할까요? 상위법으로? 물론이죠. 왜냐하면 헌법은 우리나라의 모든 법 질서를 규정하는 최후의 법입니다. 헌법은. 그 밑에 있는 게 민법인데, 민법은 민법의 우리 사회의 이 개개인, 법적으로는 자연인이라고 하는, 또 이 법적 인격체라고 하는 행위에 대한 모든 규정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그 체제 아래서는 당연히 그 법 질서를 존중하고 거기에 규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 문제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건데, 선거 규정, 그 대통령 후보 선출 규정, 이것을 법으로 갖고 가는 거냐, 정치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냐, 이거는 민주당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낙연 후보가 이 당의 결정을 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내면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 내가지고 이 결정을 무효화시켜달라, 또는 당분간 정지시켜달라,
하면은 그건 법적 절차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을 들어보면 이제 당헌당규보다는 민법, 헌법이 우선이고 그에 대한 불복 선언하고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있을 때는 법에 의한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서 그 당 지도부하고 그 일부 후보로 나선 분들이 이낙연 후보에게 승복하는 게 당을 위해서 좋은 일 아니냐, 승복을 하라, 승복 선언을 하라 이거죠. 설령 승복의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발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승복의 의사 표시를 하라고 지금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투표라는 것은 민주주의 제1상징이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걸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승복하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근거는 흔들지만은 정치행위입니다. 정치행위. 그 얘기는 뭐냐면 정치행위로 그런 문제가 있어도 나는 승복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후보 사퇴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승복을 하겠다고 표현하는 순간에 당선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승복을 해버리면은 한 사람만 남는 거예요. 그럼 승복이, 그 승복 자체가 당선자를 결정하는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 내부의 법적 절차는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와 이 법적 절차라는 건 그겁니다. 그러면 그 승복 결과는 뭐냐? 법적으로 안 갖고 가는 거예요. 가처분 신청을 내지 않는 겁니다. 그게 승복의 행위입니다. 말로 표시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승복한다라고 하고 말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그 결과에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정치행위입니다. 여기서 정치행위와 법적 절차는 이제 그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법원이요? 법적 절차는 법원에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건데 법원은 법적 절차에 대한 어떤 신청이 없으면은 그 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의제기를 당연히 이의제기가 들어와야지 그거에 대해서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따져주는 겁니다. 물론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그걸 기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판단을 내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각이 되면은 그러면은 정치행위로 가고 법적 절차는 다 무효가 되는 것이죠. 가정적 이야기죠. 가정적인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불합리하고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민주주의와 그리고 투표, 선거라는 부분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그게 법이 가장 우선적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게 정당, 당헌, 당규에 의해 가지고 정치적 판단을 한다, 법이. 근데 그것이 이제 바로 뭐냐면 우리의 공직선거법이 있어요. 근데 공직선거법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국회의원 또는 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또 대통령 이것만 규정하고 있어요. 공직선거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공직을 뽑는 게 아니라 한 당의 정치 행위로서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 내부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구별이 좀 돼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그 절차가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고 가처분 신청을 내는 거는 이건 또 별도입니다. 공직선거법하고 별도로 이거는 법적 절차를 한번 밟아보겠다고 하는 거는 우리 법질서, 헌법 정신에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하는 거를 판단을 구하는 거죠. 가처분 신청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그거는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 낼지 안 낼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당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최종적으로는 당 최고위원회에서 그거를 어떻게 이제 오늘이나 내일 처리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결과를 놓고 이낙연 후보 측은 만약에 결선 투표로 가지 않겠다, 갈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면은
이낙연 후보가 가처분 신청을 낼지 안 낼지 그거는 이낙연 후보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예. 이 영상이 업로드될 때 어떤 결정이 나와 있을 수도 있겠죠, 민주당에서. 자, 그러면 오랜 정치부 기자 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 이벤트도 많이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의 이 사태, 어떤 예견, 개인적 생각, 판단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결정하는 경선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만은 우리나라 아마 정치 역사에서 중요한 한 사례로 남을 겁니다. 예, 지금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의 제기를 하고 그 이의 제기를 한 그 명분을 어디다 삼냐면은 이재명 후보로 당선자가 결정이 돼가지고 민주당의 후보로 나갔을 때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럼 왜 그게 나오냐면 지금 대장동 사건이 국민들한테 엄청난 그 충격파로 다가가고 있거든요. 바로 그 과정에서 나온 게 서울 지역에서의 62.37대 28.3%라고 하는 이낙연 후보가 62.37입니다. 2배 이상의 표차로 이재명 후보가 대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들어서 이낙연 후보 측은 당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결선 투표를 해서 확실하게 여기서 매듭을 짓고 나가자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만약에 당의 최고위라든가 또는 당대표 이쪽에 희망과 달리 승복을 하지 않고 이낙연 후보가 승복을 하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법적 절차로 들어가서 가처분 신청을 해갖고 법원에서 그걸 기각하면 간단한데 만약에 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을 경우에 이러면 민주당은 상당한 혼란에 빠지고 딜레마에 빠질 겁니다. 왜? 가처분 신청을 법적 용어로는 인용이라고 하는데 받아들이면은 지금 절차에 의한 그 법적 해석, 그 대통령 선거, 대통령 후보 경선 그 절차 규정 이것이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랬을 경우에 아마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그 최고위 거기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원래 자기들이 정치적인 결정을 했던 이재명 후보로의 당선자 결정 이거를 다시 해석해서 결선 투표로 가라고 하는 법원 쪽의 의사. 이건 물론 가처분 신청했을 경우 그걸 받아들였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둘 사이에서 어떻게 결정할 거냐를 놓고 아마 상당한 내홍을 겪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당대표를 비롯해서 또 뭐 후보였던 사람들 또 그 당 지도자들이 이낙연 후보 보고 자꾸 승복하라고 정치적으로 승복하라고 자꾸 요구하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게 어쨌든 기각이 되어도 상처받는 쪽은 있을 거고, 그런데 이거 인용이 되면 당이나 당 지도부 또 국민이 보는 여러 가지 어떤 시선도 또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선거라는 것도 어쨌든 공정하게 끝까지 가보고 그리고 마지막 결과에 의해서 승자와 패자 그리고 패자는 승자를 위해서 박수 쳐주고 인정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닐까요? 거기에서 이건 뭐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가장 멋있는 거는 승리한 이재명 후보가 좋다. 그런 어떤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면은 결선 투표를 내가 제안한다 하고 결선 투표로 들어가면은 가장 어떤 아름다운 경선 결과가 도출될 겁니다. 그러면 결선 투표를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게 뭐 50%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 다 떠나서 당사자가 결선 투표 하자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결선 투표를 해가지고 뭐 이재명 후보가 이기면 그냥 확정되는 거고 또 이낙연 후보가 이기면은 이재명 후보가 승복한다 하고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큰 정치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물론이죠. 이낙연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내가 설령 그런 어떤 뭐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당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승복하겠다. 이거 큰 정치입니다. 또 이재명 후보 측에서 내가 승리를 했지만은 찜찜하다. 나는 확실한 승리를 하고 싶다 하고 결선 투표 나가는 걸 동의하면은 그러면 이게 큰 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민주당의 위상이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민주당을 바라보는 그 시각도 달라질 겁니다. 예? 바로 이 정치행위라고 하는 건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정치라고 하는 건 법을 떠나서 법을 넘어서서 해결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을 때 정치적 결단으로 해결하는 게 이게 큰 정치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바로 이 큰 정치를 했으면 참 바람입니다. 생각만 해도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근데 아까 뭐 이낙연 후보는 지금 받아들인다. 그죠. 제 개인적 생각은 제대로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통 크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갑시다. 라고 한다면 민주당의 위상 또 거기서 선출된 후보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걸 하면 예를 들어서 이미 이재명 후보하고 이낙연 후보가 딱 손을 맞잡고 우리 결선 투표 하기로 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결선 투표 들어가십시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 이낙연 후보가 승복하고 이재명 후보 손을 들어주면서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라고 아예 승복 표시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이게 아름다운 선거 결과가 되고 이게 큰 정치라는 것이죠. 자, 정말 이런 화합의 정치, 승복의 정치, 아름다운 정치의 산물이 이번 민주당 경선에 지금 이루어지는 내용이 봉합되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정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마 우리 이규진 의원님의 많은 멘트가 우리 이 영상을 보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